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약속해드렸던 대로 440 패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참 오래 걸렸네요. 제가 440 패턴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사이즈가 12인치예요. 큰 레아 글러브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마타까지 들어가 있는 글러브이기 때문에 얕은 거부터 이제 훑고 올라오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어요. 기본적으로 440 글러브는 12인치 글러브라는 거부터 이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440을 말하기 전에 저희가 무엇부터 말해야 되냐면 이 610 패턴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아톰즈 글러브, 지금의 알티스 글러브죠. 아톰즈 코리아에서 나오는 알티스 글러브의 가장 기본 표준을 저는 610으로 접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포켓의 팜 사이즈도 넓지 않고, 다음에 바닥은 뭐 적당히 넓은 편이고, 그래서 이 기준점으로 해서 440은 포켓의 폭이 넓은 글러브고, 그리고 620 같은 경우에는 포켓의 폭은 조금 좁고 바닥도 넓이가 좀 좁은, 그리고 고의 높이가 낮은 그런 글러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10 글러브가 참 재밌어요. 만지는 대로 모양이 조금 다양하게 역방향을 하든 뭐 순방향 1번 가공을 하든 2번 가공을 하든 여러 가지 이제 웹관계나 손가락 간격에 따라서 조금 뭐가 기본은 지켜지지만 좀 다양하게 변화가 되는 글러브예요. 그렇다면 440 글러브는 뭐냐? 쉽게 설명해서 610 글러브를 뻥튀기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도 더 넓어졌어요. 610에 비해서. 그리고 팜 사이즈 폭도 조금 더 넓어졌고요. 그리고 깊이 역시 좀 더 깊어졌어요. 깊이는 전에 말씀드렸죠. 아랫벽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진. 그래서 엄지가 610보다는 살짝 더 내려와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10을 편하게 쓰셨다라고 하시면 440을 쓰실 때 조금 더 커진 느낌, 그렇게만 접근하시면 되게 쉬우실 거고, 410을 쓰셨는데 인치를 조금 더 길게 가고 싶다라고 해서 410 인치업을 하냐 440을 하냐 이제 판단을 하실 때는 410과는 패턴이 약간 다른 느낌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610이 만약에 7대 3이라면 7대 3 정도, 7대 3.5 정도의 직사각형이라면 440은 한 7.5에 한 4cm 아니면 8cm에 4cm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40의 대표적인 모델이 있어요. 네, 오시안 모델. 진짜 많이 팔리고 많이 쓰셨던 모델인데 잘못 쓰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고, 이것도 잘못 길들여지가 다시 이제 제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440에서 가장 잘못 쓰시는 경우가 뭐냐? 그렇지 않아도 바닥도 넓고 포켓 폭도 적당히 이제 620보다 넓어지고 깊이도 깊은데 이걸 항아리를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손가락을 마는 경우. 그래서 잘못 만지는 대표적인 경우, 제가 글러브 이 뭐 손가락 이 검지 각도나 이거 다시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지 뭐 휜다라든지 층이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포그맨이 넓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것들이 가장 그러니까 티가 나는 것들이 440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440은 바닥이 넓기 때문에 공이 손바닥에 두 개가 편안하게 들어갈 정도의 팜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커요. 그래서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은 440을 쓸 때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아무래도 마타가 들어있고 바닥이 넓기 때문에 손이 작다라고 하면 저희가 팜 사이즈만 말씀드렸지만 이 폭도 내 손에 비해서 너무 넓을 경우에는, 즉 211기는 착수하는 것처럼 포그맨에서 포켓까지 웹까지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래서 손에 좀 벗어나는 공을 잡을 때 많이 좀 쥐어짜게 되고, 그래서 배꼽이 나오고 바닥이 뭉그러지는 현상들이 손이 작으신 분들이 좀 나올 거고요. 당연히 팜 사이즈도 610보다 넓기 때문에 손을 깊이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깊이 안 넣을 경우에는 배꼽이 나오는 그런 또 안 좋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440 패턴은 좀 최소한 미디움 사이즈 이상 되시는 분들이 좀 착수하는 걸 권해 드리는데, 굳이 뭐 쓰신다면 말리진 않아요. 뭐 어떻게든 길들여서 뭐 나가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쓸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쓰셔야 될 거예요. 자, 440 패턴은 이제 저희가 샤보됐던 삼성 김재현 선수가 썼던 글러브예요. 한 6개월 이상 쓰고 이제 물러져서 반납한 거예요. 자, 이 글러브의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잡아놓은 오지안 패턴 글러브가 있고요. 자, 좀 많이 다르죠, 모양이.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예, 허경민 선수가 썼었던 글러브인데 돌아서 저희한테 왔는데, 이거는 사실 허경민 선수가 시합용은 440 패턴을 썼었거든요. 역방에다 제방끈을 뺀 3루용으로 길들인 방식. 이 글러브 모양들이 다 달라요. 미세하게. 왜일까요? 그게 바로 수비 포지션에 따라 다른 거예요. 440이 참 재밌다라는 게 쓰는 선수들마다 모양이 좀 달라요. 김하성 선수도 예전에 440을 썼었는데 완전 달라요. 예. 예, 그냥 진짜 부채 같은 느낌. 자, 아무튼 김재현 선수가 썼던 글러브를 보면 약간 올라가 있어요, 글러브가. 예. 그리고 느낌이 어떠냐? 포그맨이 되게 좀 좁은 느낌이 들죠. 왜일까요? 이 친구는 주로 숏을 받고요, 세간도 보고 서드를 봐요. 그래서 세 가지 포지션을 보기 때문에 사이즈가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사회인분들이 저한테 의뢰하실 때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글러브 추천 하나 해주세요. 포지션 어디 보세요? 제일 난감한 게 그거예요. 2루랑 3루요. 2루와 3루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유격수분은 유격수 2루수라 그러는데, 아니 유격수 3루수도 뭐 나쁘지 않은데 2루와 3루. 네. 애매하죠. 그렇다면은 3루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3루를 보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큰 걸로 들어간 것도 있고, 지금 또 프로야구 선수들 추세가 글러브를 또 크게 쓰기 때문에 내야수들이 12인치들을 좀 많이 써요. 그럴 때 숏을 본다 물어서 빼는 부분, 세간을 본다 물어서 빼는 부분 때문에 엄지가 좀 올라가 있죠. 기본적으로 아랫벽의 깊이가 깊어요. 그래서 깊은 글러브예요, 얘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역방향에다 역방향을 안 하셔도 충분히 이게 엄지도 올라가 있고, 충분히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적당히 내려서 잡아도 담기는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를 드릴 경우에는 좀 뭐랄까 물어서 공을 빨리 빼기 좋은 형태로 잡은 거고요. 이 손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만들어 드리지는 않았어요. 약간 더 엄지가 내려간 형태로 더 깊게 더 잘 담기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440 패턴의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길들이는 방식이에요. 사람마다 좀 틀리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자기가 만들어가서 이렇게 올려서 형태를 잡아서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서 잡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본인의 선택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형태라는 거죠. 요번에 손님한테 가공해드린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손이 좀 작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선택을 했냐, 제방끈을 빼고 순방향으로 맞춰드렸어요. 스몰에서 미디움 사이 정도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모델은 약지고리가 있다는 거죠. 약지고리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226번 영상에다 올려놨으니까 보세요. 약지고리 하나를 설명하더라도 앞에서 또 쭉 훑고 나와야 돼요. 손이 작으신 분인데 약지고리의 위치가 스몰에서 미디움 사이즈는 딱 이 관절, 이 반지 위치에 딱 올 수 있을 만큼 위치가 잡혀있기 때문에 충분히 걸었을 때 힘을 뺄 수 있고요. 바닥에 제방끈을 뺀 이유는 이걸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바닥을 좀 좁히려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예. 왜? 손바닥 팜 사이즈가 좁으니까 여기가 너무 넓어져서 잡아버리면 백으로 잡을 때 이 오므려지게 좀 약하기 때문에 살짝 더 좁게 잡을 수 있게끔, 물릴 수 있게끔 형태를 잡아 놓은 거고요. 약지고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약지고리가 있으면 뭐라 그랬죠? 이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잡을 때 검지중지로 잡는다 그랬죠. 그랬을 때 잘 물어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포켓의 폭을 좀 이것보다는 좁혀놨어요.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검지 끝으로 물었을 때 내가 1, 2, 2 위치를 조금 더 낮게 잡아놔서 잘 물릴 수 있게, 그래서 이쪽에 걸렸을 때도 젓가락질을 하듯이 아래쪽 가락 위쪽 가락식으로 잘 물 수 있게 이분은 제가 가공을 튜닝을 해드린 거죠. 440에서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440에서 역방향의 제방끈을 뺀 경우, 즉 소위 말하는 2번 가공을 할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역방향을 낄 때에는 엄지의 각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더 올라간다 그랬죠. 더 올라가요, 사실은. 기본 형태를 봤을 때 올라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넓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역방향을 하게 될 때 백으로 잡을 때 여기가 너무 넓어지니까, 특히 440 같이 큰 글러브에 넓어버리면 이게 물 타임이 되게 늦어지는 거예요. 왔을 때 공의 힘에 의해서 물리지 않고 힘을 줘야 돼요. 그래도 늦어서 이렇게 떨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선수들 허벅지 막 대는 거, 제가 오늘 되게 그래서를 많이 하네. 일본 선수들 허벅지 막 누르는 거 봤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를 좀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여기가 조금 더 좁아지게끔. 그래서 힌지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들어왔을 때도 조금 빨리 물리게끔, 기민하게 여기가 좀 부드러워서 오므려지게끔 하기 위해서 제방끈을 빼긴 하는데, 문제는 사회인분들은 이 제방끈을 빼고 옆방을 했을 때 엄지가 이렇게 각도 끈이 잡혀 있는 모양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를 접히고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된다라고 착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캐치볼을 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물어주게 나오는 형태가 나오게끔 만들어주고, 좀 소위 말해 얕은 글러브 잡는 식으로 잡았을 때도 깊으니까 충분히 조금 더 얇게 잘 무는 형태로 만들려고 엄지를 올려놓은 거고요. 다음에 담을 때는 그 상태 그대로 오므렸을 때 담기기 좋게 엄지를 내려서 누르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감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물게 나오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옆방에 제방끈 뺀다라는 게 대부분 무령부, 제가 무령부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무령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못 접근하는 방식이 1번, 2번, 3번 딱딱딱 딱딱딱, 여기 힌지 딱딱딱, 그리고 여기 죽여. 이런 부분들이 야구랑 퍼포먼스를 배제하고 글러브를 조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놓으면 안 죽어야 돼요. 글러브가 이렇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제방끈을 빼고 옆방향을 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려도 중간중간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610 패턴을 두 가지로 가공을 해서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엄지의 각도가 어떻게 나오게 만드냐인데, 옆방향 기본적으로 엄지가 벌어져서 나가게끔, 소위 말하는 칸수가 올라가게끔 만드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 엄지가 내려온 것처럼 처음에 보여요.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거랑 전혀 반대의 가이드라인, 이게 더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를 옆방향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잘못 접근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잡을 때는 편안하게 그냥 내가 잡듯이 잡고, 담을 때는 엄지를 내려서 잡으면 어떻게 돼요? 튄다 그랬죠. 더 튀어요. 그러니까 다 접어서 이렇게 접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엄지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는 식으로. 그게 이런 약지고리에서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약지고리가 있는데 옆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엄지를 누르는 식으로 해버리면 공이 막 계속 튀어서 이런 데 걸릴 거예요. 그 웹 아래에 박혀 있다는 거. 똑같이 약지고리가 있으면 물어주는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410 패턴은 440 패턴은 순방향의 기본 형태를 많이 추천하는 편이고요. 다음에 사람의 손 크기나 퍼포먼스 스타일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옆방향을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단 그러신 분들은, 옆방향을 추천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캐치볼을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이 오면 편안하게 내가 이렇게 잡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봐, 막 이렇게, 대충 막 이런 식으로 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공이 오는데 날라오는데 막 이렇게 잡아요. 내야수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투수가도 그렇잖아요. 딱 보고 잡으면 마운드에서 딱 이렇게 잡던가, 아니면 딱 이렇게 잡잖아요. 두 손을 받으면 마운드에서 딱 온다 그러면 딱 이렇게 잡잖아요. 손가락 끝이 앞을 보고 잡는 그 글러브 캐칭을 된다는 소리는 편안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므리는 스타일로 잡으신 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앞을 보고 잡을 수가 없어요. 공이 떨구거든요. 편안하게 잡을 수 있고 롤링이 들어가는 캐칭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때는 땅볼 퍼포먼스에 있어서 옆방향에다가 제방끈을 빼는 2번 가공을 해드려도 충분히 잡는 바운드, 즉 1번, 2번이나 4번, 5번을 잘하기 때문에 7번, 8번에서 이런 부분에서 당기기 좋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2번 가공 방식도 접목을 시켜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610 패턴에서 프로 애들도 제가 길을 들여줄 때 그래 너는 2번 가공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1번으로 다시 고쳐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1번 가공으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2번 가공으로 바꾸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의 피드백을 보고, 이런 부분이 좀 안 된다 그럼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라고 했을 때 그게 맞으면 그 친구는 그게 맞는 방식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친구들은 자기의 퍼포먼스가 굳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어느 정도 기본기가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지션도 거의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가공을 맞춰줄 수가 있는데, 사회인분들은 기본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경우에서 이런 방식이 좋냐 저런 방식이 좋냐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약간 임기응변, 전에 말씀드렸죠. 내 글러브 왜 외야 글러브처럼 쓰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당장 잘 잡히기 위해, 잘 담기기 위해서 그렇게 가공 방식을 바꾼다는 건 저는 좀 비추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본부터 지키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외로 손이 너무 작으신 친구들은 정말 제가 2번 가공 방식으로 해놓고 되게 좁혀드리신 분도 있어요. 왜 샀으니까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되니까. 예. 사서 갖고 오셨는데 제가 못 해드린다 할 수도 없잖아요. 어쨌든 사셨고 손을 댔으니까 다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가공 방식을 선택하느냐는 여러 가지를 봐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건 기본 방식, 1번 방식만 그것부터 마스터 하시면 그 다음에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자, 오늘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는 마음껏 꺾어도 되는 걸로 보드리니까, 잘못 잡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 공방 오는 친구가 계속 440 허경민 패턴을 계속 오더를 넣고 있는데, 그 친구가 허경민 선수가 그 1루 쪽에서 1루가 3루 쪽에서 야구장에서 캐치볼 하면서 글로 막 이렇게 만지는 막 이런 것들을 저한테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관중석에서 찍었나 봐요. 왜 이렇게 만지나요? 라고 하는 부분. 전에도 설명드렸죠. 하지 말아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기 꺾고 여기 꺾는 거.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손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이걸 많이 하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공을 잡을 때 엄지가 들어가야 돼서 공이 빠진다라는 거죠. 잡아서 안 빠지게 해야 되는데 그 동작들이 안 나와서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담을 때도 되려 엄지가 먼저 들어가면 담겨 있긴 한데 흘러나오는, 즉 아래젓가락 윗젓가락이 아닌 두 젓가락을 같이 X자로 오므리는 모양처럼 되기 때문에 엄지가 받쳐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경민이 실제로 쓰는 글러브 보면 엄지 이렇게 안으로 눌렀을 때 이렇게 꺾이지 않아요. 절대로. 프로애들은 그런 글러브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가공하시는 분들 잘못하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부분에서는. 실제 선수들 끼는 글러브 1군에서 시합 뛰는 애들 글러브는 그런 글러브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두 번째가 뭐였죠? 벌려서 누르는 거. 내가 검지 끝에서 힘을 받아서 이렇게 눌러줬을 때 힘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실수하는 건 뭐죠? 이거. 이거. 그렇지 않아도 큰 글러브를 넓히는 거예요. 계속 넓혀. 그래서 손은 이렇게 돼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항아리 나팔꽃 아니면 운동장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좀만 눌러 버리면 이게 넓게 이렇게 소프트볼 공이 잡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구공은 제가 못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크고 넓은 글러브를 바닥을 넓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가 뭐였죠? 검지랑 중지의 손가락층을 보면 일자로 유지가 되는데 이게 뜨는 경우, 이렇게 떠 있는 부분, 그럼 어떻게 돼요? 공이 외부로 갔을 때 떠 있기 때문에 돌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눌렀을 때 검지 방향에 틀어지면 안 된다 그랬죠. 검지 방향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거가 대칭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되게 만들어 놓고 수평으로 만들어 놓고 물면 물리는데 이걸 이렇게 돌리면 빠져나간다고 제가 분명히 앞에 영상들에서 올렸어요. 그렇다면 허경민 선수가 하는 행동은 뭘까요? 여기 막 2일로 낀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 계속. 이건 뭐예요? 네. 글러브를 접어서 꺾는 게 아니라 내가 관절을 유지해서 틀을 만들어준다 그랬지. 약지구리에 설명됐던 그 모양대로. 왜? 담는 거였어. 손바닥 아래쪽에서 담는 거. 근데 위쪽은 어때? 흘러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죠? 검지 라인을 이렇게 잡아서 만져주는 거예요. 이걸 또 따라 하시다고 막 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선수는 그렇게 하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딱 보면 많이 안 해요. 틀을 하드하게 유지한 상태로 이걸 만지는 거지, 이걸 억지로 막 꺾어서 비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틀을 만들어 놨을 때 예전에 오각 설명드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길 만지는 이유는 이 부분에서 물렸을 때 잘 물리게끔, 강하게 줬을 때 안 빠지게끔, 아래젓가락에서 윗젓가락 물었을 때 안 빠지게끔 대가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지환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시합 중에 보면 항상 오지환 선수도 요즘에 계속 이걸 만지고 있죠. 이 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으로 갔을 때 탁 물리는 동작들이 왔을 때 글러브에 공이 물려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만 되면 바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만들죠. 아래 틀, 여기를 만들어서 담는 거나 손바닥 아래쪽에 딱 물리게끔. 물릴 때 어떻게 물린다 했죠?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즉 윗벽 아랫벽에서 물리게끔 만들어주는 그 아랫벽을 만들어주고요. 아랫벽 만들어주고. 사실은 이게 윗벽인데 이렇게 되면 아랫벽이잖아요. 그리고 뭐죠?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어디서 나왔죠? 세낙을 해서 1, 2, 2, 1이었죠. 2, 1이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2를 안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틀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일자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검지랑 엄지가
이렇게 일자로 유지가 돼야 이게 공이 여기 잡히든 여기 잡히든 여기 잡히든 어디가 잡히든 잡힐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즉 제가 종이 꽂아가지고 아랫배기 뼈 아랫배기 뼈 아랫배기 뼈 만들어 드렸던 모양들이 이 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검지 엄지가 활용되는 부분, 다음에 손바닥 아래가 활용되는 부분, 두 부분을 만지는 방법이 그거예요. 1 여기 관절 만지고 2, 1 만지고 마지막에 눌러주고 틀어주고.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 왜? 포지션에서 합류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경민 선수 연습할 때 보면 또 111도 착수해요. 예. 제가 211만 끼고 계속 글러브질 하시면 이렇게 되면 포고 지점에서 웹이 깊어지는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잘 당겨요. 사실은 잘 당기긴 하는데 돌아요. 그러니까 되려 빠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검지가 없음에도 중지자리에서 검지가 조작이 되더라도 확실히 이 두 손가락이 같이 움직이게끔 해서 물어줄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게 내가 이 면이 같이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평소에 만지시거나 캐치볼 할 때는 111로 끼시고 똑같이 만져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합 때 211로 끼시면 된다라는 거 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610을 갖다가 211을 끼면 좀 그렇게 이것만 만들어 놔도 힘을 줬을 때 물려 있어요. 당기더라도 좀 물리는 게 있어요. 하지만 포구면이 더 넓고 그리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끝까지 힘 전달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얘는 전체적으로 글러브까지 힘이 전달이 되려면 올바르게 매만지는 법이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또 사람들이 440을 가지고 이 글러브가 전에 잘못 들어왔을 때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소위 말하는 한 칸 반으로 만들듯이 이렇게 해서, 예, 나중에 그건 810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옛날 글러브 쓰듯이 이렇게 잡아버린 거죠. 이렇게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하나도 못 쓰는 거죠. 즉 손가락 3개만으로 즉 글러브의 절반만 활용하는, 웹과 엄지, 검지만 활용하는 글러브를 만들어서 넓게 만든 거죠. 네. 하지만 실수한 게 뭐였어요? 흘러나갔잖아요. 여기가 물려줘야 되는데 못 물리게끔 퍼져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스타일로 접근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여기를 만들어서 틀을 만들어주고 물어주고 이 두 개, 소위 말하는 오각이 나오게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이 글러브는 처음에 오각을 안 만들어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오각을 만들어 드리진 않고 기본 디귿자 틀만 유지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드렸어요. 왜? 기본부터 가야 되니까. 큰 글러브를 쓴다라는 장점은 뭘까요? 610과 440을 썼을 때 이거의 장점은 뭘까요? 네, 바닥이 넓어요. 즉 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포구면에서 포켓까지의 깊이도 길어지고 글러브의 길이도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당겨요. 아무래도. 하지만 그만큼 힘이 전달이 안 됐을 경우는 걸리기는 하지만 제대로 못 잡고 흘러나간다는 데가 또 공을 뺄 때 버벅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뭔가를 하나를 얻으면 뭔가를 하나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글러브에서는 이 정도 위치겠지만 이 글러브에서는 그 정도 위치가 여기가 가버리면 똑같은 글러브의 웹 끝에 걸렸을 때 얘는 힘이 전달이 그만큼 손에서 멀어지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기본부터 610부터 잘 쓰셨던 분들이 그 다음에 제가 410으로 갈지 440으로 갈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정해드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포지션, 다음에 손 크기, 글러브질 스타일들을 본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440 패턴을 좀 접근하시면 내가 뭐 610이나 410을 썼을 때 좀 사이즈적으로 작다, 아니면 조금 더 깊이 담기는 걸 내가 좀 원해, 아니면 끝이 짧으니까 빠지는 공을 잡았을 때 내가 조금 부담스럽다,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 할 때 440을 판단을 할지, 아니면 410에서 인치업된 12인치를 볼지, 아니면 다음에 설명할 김민성 글러브 같이 아예 3루 전용 글러브를 볼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큰 글러브가 잘 당겨요. 하지만 그만큼 잘 당기기 때문에 야구가 안 느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본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한테는 진짜로 이 440이 외야 글러브처럼 쓰시는 분 너무 많고요. 네. 정말로 이 소프트볼 공보다 더 큰 공이 들어갈 만큼 이렇게 항아리로 쓰시는 분도 너무 많으세요. 절대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정말로 외야 글러브 쓰듯이 내려서 잡는 게 아니라 이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기, 이게 여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즉 이 틀을 유지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접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저는 그냥 이렇게 접었을 뿐이에요. 어때요? 네, 오므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그 착시 현상에서 좀 벗어나길 바래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440 글러브는 포구면의 중앙 부분, 즉 포구면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는다 그랬죠? 검지중지 아래 이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럼 이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 거의 가운데 부분이에요. 검지중지가. 이 상태를 느끼신 다음에 여기서 벗어나는 부분들도 다 잡히는, 여기 아래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는 그런 글러브로서 440을 접근을 하신다면 당연히 그 글러브가 공 잘 잡히고 좋죠. 네. 다만 빨리 빼는 부분에서 그리고 공을 느끼는 부분에서 본인의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요. 440이냐 610이냐, 즉 610에서 뻥튀기 된 글러브냐, 그렇게 보시면 쉽고요. 다음에 410 같은 경우는 610에서 바닥이 넓어진, 즉 포구 지점 팜사의 바닥이 넓어진 게 아니라 포구 지점의 폭이 넓어진, 고가 높아진 글러브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사실은 15중 글러브 410에 인치업된 거랑 같이 비교를 하려다가 그럼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440 얘기만 말씀드렸고요. 글러브 만지는 법 세낙을 파트 1 보시고, 긴 글러브에서 제가 글러브 잘못 만지는 거, 그 부분 제가 올려놨던 거 다시 한번 앞에 영상,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그 두 자릿수 이하의 영상들, 뭐 그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하는 내용들의 근거가 되는 영상들이 많거든요. 시간 되실 때, 시간 짧으니까 그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 제가 앞으로 올리는 영상들 쫓아가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440 글러브 인기 있는 패턴, 오지한 패턴이 나오는 글러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떠한 선택을 하는 건 본인이 선택이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겠지만, 나한테 맞는 글러브를 선택할 때 조금 기준점을 잡아 보시는 것도 요런 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알티스 글러브 440 패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